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제 저녁 6시에 검찰청에 핵폭탄이 투하됐네요. 추미애 장관이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풍 레벨 2. 네, 진짜 검찰은 지금 아수라장 상태죠. 거의 아비규환 상태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윤석열이나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자기를 어떤 식으로 비난을 할지를 다 계산하고 전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과 같이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다만 추미애 장관이 이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했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 나는 개인의 욕망을 다 버렸다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난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으로서의 욕망을 버리고 역사의 평가 앞에서 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존경과 찬탄을 보냅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은 저는 이 일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노련함. 예상대로 윤 총장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날 밤부터 갑자기 못 나오게 되니까 아침부터 출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인터넷으로 가처분 소송 내고 뭐 추미애 장관한테 무슨 뭐 행정 소송 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럼 모안이 이미 끈떨어졌는데. 아무리 버텨봤다죠.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적당히. 자기 힘만 믿고 진짜 온갖 삽질을 다 하다가 그냥 완전히 끈떨어진 거죠. 지금 언론들이 윤석열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판사를 사찰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취재를 안 해요. 지금 언론들이 쏟아내는 보도의 99%는 다 추미애 욕하는 거, 윤석열 옹호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거, 민주당 공격하는 거, 이게 다예요. 최소한 기자는 심판자가 아니잖아. 기자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이 상황을 잘했네 못했네를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 저는 이번에 이 추미애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이콧하고 기사를 쏟아내고 윤석열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윤석열의 영혼까지도, 숨소리까지도 다 기사에 실어주고 실시간으로 24시간 보도하고 있는 이 기자들을 보면서 쟤들은 이미 윤석열 검찰이나 한동훈 검찰한테 그냥 몸이고 영혼이고 마음이고 다 준 그냥 정치 창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검찰의 창녀가 아닌가, 노예가 아니라 거의 창녀가 된 수준인 것 같아. 저 정도면은. 기자라면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재를 하지 않고 검찰이 말하는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증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단독 내고 속보 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은 그거 믿고서는 계속해서 삽질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얘네들이 계속 윤석열과 추미애의 이 대결로 계속해서 몇 달 혹은 거의 1년 가까이를 몰고 온 게 결국 추미애 장관이 엔드게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다고 봐요. 얘네들은 막판에 추미애를 끌어내리는 하기 위해서 온갖 이 야비한 방법으로 언론과 검찰이 같이 움직이죠. 그렇게 됐을 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저 언론과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야. 저 총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감찰까지도 거부하고, 그 법무부 장관이 부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하고 있는 저 총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게끔 추미애 장관을 극단으로 몰아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는, 윤석열 살려내라고 지금 거의 죽은 아이 뭐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만약에 본인들이 윤석열의 욕바지를 할 거고 마음을 챙길 거면은 그냥 윤석열의 가방목질을 하고 운전사를 하고 저기를 하지 왜 기자를 하냐? 그리고 지금 참여연대도 그렇고 정의당 전혀 온갖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심판관인처럼 뭐 추미애 장관의 잘못됐고 이건 위법이고 뭐 우려스럽고 계속 발표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인간들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럼 평소에라도 좀 제대로 중립적이든가. 윤석열의 비의사실은 보이지 않냐고.
그럼 윤석열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이 사람이 감찰을 거부했냐고 윤석열한테 단 한마디라도 물어봤냐고. 윤석열을 정말로 당신들이 복귀시키고 싶으면은 윤석열한테 그러면 네가 정말 자신 있고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혐의가 없고 터무니없는 모략이고 검찰에 대한 탄압이라고 한다면은 왜 그럼 너도 그러면은 감찰을 받아보지 그러냐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보냐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은 빨리 징계 처분 취소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은 일방적으로 추미애나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빨리 입장 발표하라고. 지금 해임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징계위원회에 청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의당 같은 이 정당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한테 입장 표명하라고 하고 추미애 장관 입장 표명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얘네가 말하는 게요. 국임당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 말부터 지금 정의당은 이 국임당의 이중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검찰이 이중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거든. 얘네들이 검찰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윤석열이 했던 그 똑같은 짓의 잣대를 가지고 양승태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다 감옥 갔단 말이지. 근데 그 잣대가 한동훈이나 윤석열한테 가면은 통하질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윤석열 앞에서는 그냥 블랙홀이 돼버려. 뇌를 놔요. 왜? 이 반문의 정서, 이 반민주당의 이 정서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를 윤석열한테 모든 거를 정서적으로 다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는 윤석열의 비나 범죄나 이거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라가 두 쪽이 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윤석열은 그냥 100% 보호해야 되는 그냥 자기의 어떤 절대바지 같은 보물인 거예요. 윤석열한테 의존하고 윤석열한테 마음 주면서 의지했던 것만 드러낸 그냥 정말 자기들 그 미천만 다 드러낸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언론들이나 이 정의당이나 이렇게 하는 짓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은 패미의 탈을 쓰고 진보의 탈을 쓰고 보수의 탈을 쓰고 애국의 탈을 쓰고 쟤네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 쟤네들이 지금 기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보 언론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쟤네들이 가면을 벗으면 그냥 반문이에요. 그냥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른 탈을 쓰고 있을 뿐이거든. 근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회개한 이 검찰의 탄생으로 인해서 쟤네들이 다 같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다 같은 애들이었어. 같은 배에서 난 애들이었어. 정말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하고 정말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완수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민주당의 지지자, 진보 이 세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국진당이나 이 정의당을 어떻게 국회에서 몰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돼요. 쟤네들이 이명박이나 박근혜한테나 양승태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들이 윤석열에 가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어떤 비위도 쟤네는 보지 않아요. 지금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일방적으로 이 정부를 공격하고 추미애 공격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형국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거든. 윤석열을 통해서 지금 이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 진보 정당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황폐했고 피폐했는지를 우린 보거든요. 증거도 없이 조국을 공격하고 박원순 시장을 공격했고 정말 부관 참시를 했던 것들이 윤석열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눈 딱 감고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입 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저 기득권 세력, 저렇게 저 탈을 쓰고 있는 저 세력들의 극단의 모럴 해저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저런 모럴 해저들을 가진 집단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국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들의 붕괴의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시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이걸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민주당이 180석, 200석 갖는 게 아니라 쟤네들을 끄집어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 국회를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세력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보수와 진보를 점하고 메이저를 점하고 스탠다드를 점할 수 있게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쟤네들을 욕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힘을 키우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배신이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이런 식의 모럴 해저들을 계속해서 이 세대 소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정말 지금 이 윤석열의 이 사건이 정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저들의 모럴 해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저들을 계속해서 쟤네들한테 힘을 줄 거냐는 거예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어저께 공수처장 결국은 추천 불발됐어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에서는 바로 의결해가지고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의결 안 됐어요. 민주당에서. 오늘 모였는데 의결 또 안 됐어요. 근데 왜 의결이 안 나왔는지 기사가 잘 안 나와요.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그 근거를 느낄 수 있죠. 김용민 안은 아예 논의도 안 해요. 100회란 안 중에서 40일 딱 제한되어 있는 그 안, 그거 고칠까? 근데 40일 안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은 대안이 없잖아. 6명 찬성하는 날을 5명으로 고치는 거?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의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합의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합의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법 논의가 된 게 지금 몇 년째인데 그걸 합의를 못 하고 있어. 6명에서 5명으로 바꾸는 1명을 지우는 그것마저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상민 공수처 반대한다고 했죠. 조홍천 반대하죠. 박용진 같은 애도 반대하죠. 입 다물고 있지만은 뒤에서 공수처법 반대하고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민주당에. 우리가 보는 그 개혁적이고 검찰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소수예요, 여러분. 지금 와서 또 민주당은 12월 2일이 아니라 12월 8일에 본회의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 끌 수 있다라고 또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서 이 소위에서 의결해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도 이걸 의결을 못했어요, 민주당이. 정말 검찰개혁을 원하는 그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지만 정말 그 조홍천이나 박용진이나 이상민이나 정말 쓸데없는 그 6개 갔던 표들이 그 국회의원 배지가 황희석이나 주진영이나 김성애 보좌관이나 안원구 총장 같은 사람한테 갔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뭐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도 뻔한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도 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서포트해주고 대통령 서포트해주는 정당 열린민주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당을 같이 연대하고 키우고 하는 거를 우리는 꿈꿔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진보와 보수가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으로 개편되는 꿈을 꾸고 움직여고 서로 연대해야 되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지지자들도 좀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